우선 이렇게 좋은 발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코스앤 관계자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저희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표 제목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프로테인으로 잘 알려진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테인이 그 라이소좀이라고 하는 그 organelle에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의 그 리서치 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 연구해 왔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석박 통합을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프로테인의 그런 데그라데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현재도 그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동안에 그 파킨슨 디지즈에서 아까 첫 번째 연자분께서 설명하셨던 그 파킨에 대한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을 통한 레귤레이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포스포일레이션이라든지 아이에실레이션, 에딜레이션과 같은 이런 모디피케이션에 의해서 파킨의 E3 유비키틴 라이게이즈 액티비티가 조절이 되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런 E3 라이게이즈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데그라데이션 돼야 되는 프로테인들이 타겟팅이 되는 이 프로테아좀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테아좀에서는 데그라데이션이 필요한 프로테인들이 타겟팅이 되어 이 부분을 통과를 하면서 다 잘게 부서지게 되는데 그때 ATPase 액티비티라든지 이렇게 최종적으로 어셈블리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레귤레이션 메커니즘을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뭐 에스크원이라든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파킨 그리고 H털트와 같은 이런 각각의 프로테인들이 프로테아좀을 조절한다라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을 끝내고 포스닥을 NIU로 오게 되면서 이제 오토파지 패스웨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연구실은 주로 이제 모델이 알츠하이머 디지즈와 같은 그런 뉴로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 모델이 되겠고요. 거기에 관여되는 프로테인 그리고 파킨슨 디지즈에 관여되는 이제 알파 시뉴클레인이 라이소좀에 영향을 주는 또 스페시픽한 몰레큘러 레귤레이션 메커니즘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연구 주제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인비보나 인비트로 컬처를 한 후에 RNA 시퀀싱이라든지 혹은 프로테오믹스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테인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하고요. 그중에 최근 같은 경우는 제가 특히 라이소좀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이소좀을 스페시픽하게 퓨리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엔자임 자체의 액티비티도 굉장히 중요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엔자임 액티비티 어세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또 이미징 어프로치를 통해 이미지화 시켜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애니멀의 비헤이비어에 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런 테스팅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최종적인 목표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드러그 디스커버리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테인 스트럭처에 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레큘러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더킹 모델링 스터디 등을 통해서 제가 밝힌 그런 몰레큘러 메커니즘에 또 스몰 몰레큘들이 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까지 이제 컬래보레이션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처럼 뉴로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 모델을 통해 인비트로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더욱 더 깊은 몰레큘러 메커니즘 어널리시스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 드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타겟 밸리데이션을 하려고 하고 가장 큰 최종 목표가 이제 인비보에서도 정말 좀 얼리 스테이지에서 제가 발견한 그런 타겟들이 워킹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라이소좀에 타겟팅하는 드럭 디스커버리 하는 것이 이제 저의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 가지 제가 연구하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관련된 이 베타 CTF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라이소좀에
이 엑스디피케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VADPH, 이 컴플렉스의 어셈블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현재 언더 리비전 중에 있는 내용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인트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의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의 주요 모델은 알츠하이머 디지즈 모델로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메모리 디스펑션이라든지 그리고 생각하는 스킬 혹은 이제 간단한 태스킹이 좀 어려워지는 현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현상이 이제 디멘시아, 치매 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헬시한 브레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알츠하이머 디지즈 모델 같은 경우는 브레인 자체가 굉장히 슈링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런 벤트리클에서의 플루이드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좀 전에 이용희 박사님이 설명하셨던 그런 해마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알츠하이머 디지즈 모델에서 굉장히 또 슈링크되어 있는 그런 식의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테인 레벨 쪽으로 이제 또 가게 되면 아밀로이드 베타 이런 플라크라든지 그 다음에 타우 탱글 그리고 이제 저희 랩에서 최초로 이제 피노미널로 밝힌 그 디스트로픽 뉴라이트 보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큰 인라지먼트 현상이라든지 어브노멀한 스웰링 그리고 이 안에 오토파지 그 베스클이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이런 디스트로픽 뉴라이트 현상이 보이기도 하고 당연히 이런 뉴런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뉴런 간의 그런 커넥션이 많이 로스가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메인 타겟 프로테인이라고 잘 알려진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요. 트랜스 멤브레인 글라이코 프로테인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 멤브레인이 이제 처음에 박혀 있고 다양한 시크리테이즈,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 시크리테이즈 등에 의해서 이렇게 프로세싱이 일어나서 다양한 프로덕트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이 아밀로이드 베타 펩타이드를 만드는 유일한 그 프로테인, 이 패밀리 중에 유일한 프로테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패솔로지에 가장 이제 메이저하다라고 잘 알려진 것이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되겠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들 지금 좀 뭐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드럭 타겟들이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전 단계인 이 베타 CTF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뉴로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 모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오토파지의 디스펑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토파지 같은 경우는 보통 데그라데이션 돼야 되는 올가넬이라든지 큰 프로테인, 어그리게이트드 된 프로테인들이 발견이 되면 이 멤브레인이 형성이 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오토파거즘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데그라데이션 엔자임을 가지고 있는 라이소좀이라든지 혹은 레이드 엔도좀과 이렇게 퓨전이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 안에 있는 프로테인을 데그라데이션 시키는 그런 패스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중에 이 라이소좀이라고 하는 이 올가넬의 포커스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토파지가 액티베이션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런 마커로서 LC3 프로테인의 모디피케이션도 이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려야 돼서 LC3를 하나 포커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이소좀에 대해서 이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라이소좀이라고 하는 올가넬은 이제 이 내부에 있는 그런 엔자임이 활성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pH가 4.5에서 5.0 정도로 상당히 엑시디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올가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라이소좀의 엑시디피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잘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AD라든지 알츠하이머 디지즈라든지 혹은 파킨슨 디지즈와 같은 이런 뉴로디제너레이티브 디스오더에서 라이소소말 펑션이 굉장히 디펙티브 되어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H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pH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캐시온 채널이라든지 V타입
ATPase 혹은 CLC7과 같은 이런 트랜스포터들에 의해서 pH가 조절이 되고요. 그중에 저는 이 ATP를 분해함으로써 프로톤을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VATPase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중요한 그런 프로테인 컴플렉스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서브 유닛들의 뮤테이션들도 디지즈 모델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컴플렉스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액세서리 프로테인들이라든지 혹은 이 서브 유닛들이 잘 라이소즘으로 타겟팅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프로테인들의 뮤테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어 있고, 또한 각종 이런 디지즈 모델에서 이 각각의 서브 유닛들의 옥시데이티브 모디피케이션 또한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연구실에서는 계속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해왔었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처음에 조인을 하게 되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 모델을 저희가 이제 얼리 스테이지를 쓸 때 다운 신드롬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다운 신드롬 같은 경우는 그 크로모점 21이 트리플리케이트를 이루고 있고요. 이제 그 크로모점 21에 APP 진이 어, 위치해 있고, 또한 이 다운 신드롬 모델에서 굉장히 초기에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랩에서는 이제 다운 신드롬 모델을 좀 얼리 온셋 알츠하이머 디지즈 모델로 이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이런 라이소소멀 디스펑션이 알츠하이머 모델뿐만 아니라 다운 신드롬 모델에서도 발견이 됐었고, 이게 이제 APP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연구 논문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라이소소멀 디엑시피케이션이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그 VATPase 디스펑션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는 하이포테시스를 시작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 VATPase 펑션이 어떻게 레귤레이션이 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서 현재 논문을 서미션하고 원더 리비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이 다운 신드롬 파이브로블라스트 셀에서 모든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라이소좀만 타겟팅 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로로센스를 이용을 해서 라이소움의 pH를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운 신드롬 모델에서 라이소움의 pH가 증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상을 했던 것처럼 이 VATP 액티비티가 약 한 40% 정도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APP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덕트들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 시크릿테이즈 이니비터들을 처리를 해보았고요. 그랬을 때 감마 시크릿테이즈 이니비터, 즉 베타 CTF의 레벨을 높이는 그런 이니비터를 처리를 했을 때 이 컨트롤 셀에서도 라이소솜의 pH가 증가되어 있고 VATPase 액티비티가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반대로 이 다운 신드롬 모델 시스템에서 이 베타 CTF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베타 시크릿테이즈 이니비터를 처리를 했을 때 거의 정상과 가까이 리커버리 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커싱이 베타 CTF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 VATPase가 어떻게 그 조절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이제 VATPase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이 VATPase는 굉장히 큰 이런 컴플렉스로서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셈블이 되어야지만 얘가 워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VATPase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컴플렉스고요. 이 아래쪽에 멤브레인에 박혀 있는 이 부분이 완전히 fully assembly가 되어 있을 때 서로 연결된 이런 서브 유닛들이 서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 VATPase가 분해가 되고, 그 힘으로 인해 원동력에 의해서 안쪽으로 프로톤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이런 어셈블리가 완벽하게 일어나야지만 VATPase가 자신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셈블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얘를 이제 네이티브 젤 러닝을 통해서 fully assembled 된 VATPase와
그다음에 서브 컴플렉스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앞서 마찬가지로 베타 CTF의 레벨이 증가를 하니까 어셈블리가 확실히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운 신드롬 모델에서 이제 베타 CTF의 레벨을 줄였더니 그게 리커버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어셈블리를 과연 베타 CTF가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페이퍼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 베타 CTF가 VATPage 서브 유닛들과 그런 인터랙션 한다라는 그런 프로테오믹 어널리시스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셀에서도 실제로 인터랙션을 확인을 해본 결과 이 멤브레인에 박혀 있는 A 타입, D 타입 서브 유닛 그리고 요 사이토졸 쪽에 위치한 A, B, D, E 서브 타입이 베타 CTF하고 바인딩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소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라이소좀만 퓨리파이해서 다시 한번 인터랙션을 확인을 해본 결과 요 위에 부분 사이토졸에 되어 있었 익스포즈 되어 있던 서브 유닛들과는 바인딩을 하지 않고 오직 이제 V0 서브 유닛, 즉 멤브레인에 박혀 있는 요 부분들하고 베타 CTF가 APP가 바인딩한다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런 바인딩 어피니티가 다운 신드롬 모델에서 훨씬 더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여러 가지 그 프로덕트들 중에 풀랭스 APP는 바인딩을 하지 않고 오직 베타 CTF만 이 V0 서브 유닛과 바인딩하고 그 정도가 다운 신드롬에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시픽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자 했었고요. 그중에 이제 이 C 터미널 부분에 위치한 YEMPTY 모티프가 이제 이볼루셔너리 굉장히 컨저브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미 많은 사이토졸릭 프로테인들하고 인터랙션 한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피티션 어세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이 부분에 타이로신의 포스포일레이션이 되었을 때 VADPase 서브 유닛과 바인딩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그 스페시픽한 안티바디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컨펌을 하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V0A1의 어느 부분에 인터랙션을 하는지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 알려진 그런 구조 인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레퍼런스로 해서 V0A1의 스페시픽한 부분을 찾게 되었고요. 이 V0A1 중에 이 사이토졸에 익스포즈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켓 형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더킹 모델링을 통해서 그 YMPTY 모티프하고 더킹 모델링을 했을 때 포스포일레이션이 되었을 때 굉장히 타이틀리 이렇게 인설션 돼서 바인딩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포스포일레이션 시키는 카이네이즈도 찾게 되었고요. 그래서 셀 모델에서 이렇게 밝힌 것을 저희가 이제 인비보 모델에서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다운 신드롬 마우스 모델인 TS2 마이스를 이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랩에서 이 라이소좀 스페시픽한 그런 pH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RFP, GFP, 그다음에 LC3가 달린 이 컨스트럭트를 이용한 TRGR6라고 하는 마우스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GFP 같은 경우는 엑시딕한 상태, 즉 라이소좀이 잘 엑시디파이 되었을 때는 퀸칭이 돼서 컬러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엑시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얘가 컬러가 남아있기 때문에 레드하고 그린이 같이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스페시픽하게 라이소좀을 보기 위해서 이제 라이소좀 마커를 하나 더 레이블링을 해서 컬러 코드를 이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less exidify 할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컬러가 모두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이트 펑크타가 보이게 되고 이제 fully exidify 되면 GFP가 퀸칭이 되기 때문에 레드하고 그린만 블루만 남아서 퍼플 컬러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휴행을 하고 이제 컬러 세츄레이션 방식을 컬큘레이션 하는 방식을 도입을 해서 수식에 넣었을 때 어떤 것들이 less exidify 됐는지, 어떤 게 fully exidify 됐는지 이제 수치화까지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제
DS 마우스 모델에서는 그린이 거의 캔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이트 펑크타들이 많이 디텍션이 되고, 뭐 칼큘레이션을 했을 때도 이제 레스 엑시디파이 된 오토라이소점이 굉장히 많이 디텍션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핀 카이네이즈를 저희가 밝힌 포스포일레이션 카이네이즈가 되겠는데요. 그 카이네이즈를 이니비션을 했을 경우에 이런 풀 엑시디파이 됐던 것들이 다시 리커버가 되고, 그다음에 많았었던 렉스 에시파이드 오토라이소점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트리트한 마우스 모델에서 라이소좀을 아이솔레이션해서 VATPase 액티비티를 VATP 액티비티를 측정을 했을 때 확실히 리커버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셈블리 역시도 이 핀카이네이즈에 의해서 확실히 리커버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내용의 서머리를 간단히 보시면 이제 베타 CTF가 VATPase 액티비티를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 헬시한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이 알파 시크리테이즈에 의해서 만들어진 알파 CTF가 라이소좀으로 타겟팅이 되고, 결과적으로 잘 워킹을 하고 있는 엔도좀에서 라이소좀으로 타겟팅이 돼서 잘 워킹을 하기 때문에 라이소좀 내에서 다 데그라데이션이 돼서 문제가 없게 되지만, 다운 신드롬과 같이 이런 피지올로지컬한 컨디션에서는 이 APP가 핀카이네이즈에 의해서 포스포일레이션이 되고, 이것이 엔도좀으로 타겟팅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었던 베타 CTF에 의해서 베타 시크리테이즈에 의해서 베타 CTF가 형성이 되고, 이것이 라이소좀에 타겟팅이 돼서 라이소좀 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멤브레인에 박혀서 이 VADPase의 그런 어셈블리를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라이소좀의 펑션을 디스레귤레이션 한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카이네이즈를 타겟팅을 해서 이니비션을 했을 때 이러한 효과, 이렇게 나타났었던 그런 디스레귤레이션이 다 레스큐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이제 연구 성과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닥터 닉슨 랩에서 많은 시니어 연구자분들 그리고 포스닥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박사과정 때부터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그런 스트럭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연대에 있었을 때 만났었던 김국래 박사님, 그리고 미국에 와서 만나게 된 이제 김병찬 박사님을 통해서 이런 스트럭처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퀸즈 컬리지에 있는 최신용 박사님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앞서와 같은 그런 모델링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